원체 이제 오랫동안 이 시장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묶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묶어가는 애들은 먼저 오르는 걸 보고 다음 걸 하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둘 중에 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세트 애들이죠. 1+1 세트 애들을 대표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포리니 분들이나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이제 이야기인데 경험적인 분들이 참 좋아해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 리플이 오르면 스텔라 루멘이 올라요. 스텔라 루멘이 오르면 리플이 오릅니다. 굉장히 이거가서 그래서 스텔라 루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할 만큼 스텔라 루멘은 호재도 없고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이상할 만큼 리플 오르면 스텔라 루멘 따라 오른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더와 이클이 그랬어요. 이더와 이클이 그랬는데 이더가 이제 선을 그어버렸죠. 얘네랑 우리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우리랑 얘네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이더가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다 이렇게 봤어요. 이더가 오르잖아요. 이클 샀습니다. 바로 이클 삽니다. 이클을 풀 매수 때려요. 막 레버리지 매수 때리고요. 그때 코인원 당시였거든요. 코인원 마진할 때였는데 사람들이 이더가 오르면 이클을 막 코인원 마진으로 막 롱을 막 미친듯이 때리고 그랬습니다. 막 따라 올랐거든요. 근데 이더가 떨어지면요 이클도 막 미친 떨어지고요. 반대로 막 그랬죠. 근데 이더가 선 그었습니다. 얘네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으니까 야 우리 엮지 마. 나는 이런 밖에서 이제 나서 온 애죠. 원치 않은. 왜냐면 이제 해킹으로 태어났잖아요. 이클이 이제 해킹으로 태어났거든요. 해킹 당해가지고 그런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님은 해커이시고 해커가 키워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더 이제 이 비탈린 놈이 이제 우리 아들 아니요 이제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안 따라갑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얘네 둘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매매하면 큰 코 다치죠. 오히려 이제 큰 코 다치고 오히려 뭘 따라가냐면 이클이랑 퍼텀이랑 이제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되세요. 네 한 가지 중국 코인으로 이제 얘네는 이제 세트로 묶습니다. 애들이 이제 세트로 묶어서 이제 경험적인 분들은요. 쿼텀이 오르면 이클을 사고요. 이클이 오르면요. 쿼텀을 삽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애들 이거는 이제 저기 채굴자 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제 중국 채굴자 분들이 국내 원화 시장에서 정리가 들어가잖아요. 현금 실현해서 이제 자기네 쪽으로 가져갈 때 있잖아요. 이클하고 쿼텀으로 많이 이용해서 가져가요. 전송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해서 이클이 오르면 쿼텀이 이제 세트로 묶으면 되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 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오미세고 세트.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얘도 세트 상품으로 묶기 참 좋았어요. 오미세고. 어미세 모르는 사람 많구나. 이게 사실 이더랑 세트예요. 이더랑. 요즘에는 반응을 조금 안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조금 세트 형식의 반응을 안 하는데 이더에서 그때 이제 여기 에어드랍 해줬잖아요. 에어드랍을 태어난 게 이제 오미세고거든요. 어미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안 맞고 자 세타 하면 이상하게 얘네들 재밌습니다. 얘네 두 개. 세타 토큰 오르면 세타 퓨엘이 오르고요. 세타 퓨엘이 오르면요 세타 토큰이 오르나요. 물론 이제 완폭은 좀 틀린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오르는 세타라고. 이런 게 굉장히 경험적인 사람들 세타 퓨엘이 엄청 상승했을 때 세타 토큰을 사가지고 제가 수익을 조금 봤거든요. 단타를 쳐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세타 퓨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서 그냥 세타 토큰을 샀거든요. 그냥 역시 이제 세트로 묶은 애들은요 대부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어떤 종목 하나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런 거죠. 무조건 그 놓친 종목을 무조건 놓쳤다 해서 너무 그 상승하고 있는 애를 고점에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경험적으로 세타 토큰이 올랐으니 세타 퓨엘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죠. 세타 토큰이 갑자기 엄청 상승을 했어. 갑자기 얘가 20%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세타 퓨엘로 가면 되니까 세타 퓨엘은 30% 상승을 한 거예요. 30%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타 토큰으로 가야지. 20% 오르는 애를 매수를 하겠죠. 이 매수를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이제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아침에 보통 이거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 이걸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이 언제 매매하시는지 아세요? 이것까지 알려주면 거의 다 알려주는 거다. 이거는 언제 매매하냐면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침에 종가 마감 되면 하세요. 종가 마감 딱 되고 9시 땡 하고 울리면 갑자기 빵 하고 움직입니다.
그때 이제 9시 땡 할 때요. 전일 대비를 막 여러 번 눌러요. 전일 대비를 계속 여러 번 눌러서 보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혼자 뜬금포로 빨간불 빡 키면서 2%, 5%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생겨요. 아침 9시에 빵 튀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딱 보고 세타 머시기가 올랐다 하면 세타 토큰으로 갑자기 아침에 스테라 루멘이 빵 하고 5%가 올랐다. 그러면 바로 리플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원체 이제 오랫동안 이 시장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묶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묶어가는 애들은 먼저 오르는 걸 보고 다음 걸 하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릴까요? 이오스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내가 이오스는 오를 것이다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한 종목 때문에 나는 이오스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얘랑 세트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트 종목. 이 세트 종목은요, 은근히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엮어버렸어. 사람들이 이 두 종목을 엮어버렸습니다. 되게 생뚱맞은 종목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쵸? 딱 한 분 맞추셨습니다. 딱 한 분 맞추셨어요. 이때 시장이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BK였습니다. BK가 오르고 나서 이오스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 전에 시장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일하게 안 올랐던 애 두 개가 메이저 중에 안 올랐던 애 실망감 가졌던 애가 뭐냐면 BK하고 이오스입니다. 둘 다 무지하게 행보만 했어요. 그래서 BK 오르고 나서 그때 BK는 올랐는데 이오스는 안 올랐습니다. 이오스도 안 오르고 오르랑 말랑 굉장히 지지부진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BK 오르고 난 이후에 이오스가 이제 따라 올랐죠. 이제 그래서 세트로 묶어준 애들은 보통 이렇게 보통 이거는 어떤 분이 이제 분석한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총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총. 둘이 동일한 시총을 가진 애들 있잖아요. 동일한 시총이 비슷한 애들끼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플랫탈적인 구조로 보면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BK, 이오스로 보여줄게요. 얘가 이오스. 똑같이 생겼죠. 차트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 시점에서 이제 이오스가 4월 1일날 정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비트코인 캐시죠. 비트코인 캐시가 이오스가 정고점 하는 거가 나오고 한 3일 정도 후에 비트코인 캐시가 4월 5일날 이제 정고점 돌파한 상승. 이것도 똑같아요. 돌파하자마자 저항받고 다시 상승했죠. 이오스가 먼저 했죠. 그러면요. 이오스가 먼저 했겠죠. 이오스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조정받고 정고점 돌파하고 조정받고 오르고 그쵸? 이제 BK도 똑같이 상승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세트 종목들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세트 종목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보통 비트랑 연관을 지은 애들이 보통 메이저예요. 메이저 애들. 대표적인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더. 그쵸? 그리고 BK도 있고요. 그리고 리플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연관성이 큰 라이트코인이 있고요. 라이트코인. 특히 라이트코인하고 비트는 차트를 같이 켜놓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차트를 같이 이제 켜놓고 보면요. 둘 중에 먼저 오르는 애가 있으면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갈 거라. 얘가 정고점 돌파라면 비트도 정고점 돌파. 비트가 정고점 돌파하면 라이트코인도 정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 근데 하나 이유 가르쳐줄게요.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잘 없는데 해외 투자자들은요. 보통 금과 은을 많이 놓고 얘기를 해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이제 미국 이제 투자자들은 금과 은에 대한 상관관계를 놓고 얘네 둘이 이제 커플링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은이 오르면 금도 오를 것이다. 금이 오르면 은도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비트를 금이라고 생각하고요. 라이트코인은 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옛날에 워렌 버핏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처음에 이제 했던 얘기예요. 비트코인보다 자기는 라이트코인을 더 관심 있게 본다라고 옛날에 워렌 버핏이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금이라고 하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워렌 버핏이 이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굳이 투자를 하라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라이트코인을 하겠다라고 실제로 그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게 라이트코인이었죠. 라이트코인을 워렌 버핏이 샀었거든요. 엄청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라이트코인이 확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외국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라이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트 종목이라고 얘기해요. 대표 세트 종목들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플이랑 테라루멘 그리고 세타 자메드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세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트 종목.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투자한 거나 단타를 치는 단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트 종목들 같은 경우를 머릿속에 잘 인식을 해놓고 이제 시장을 보면 오히려 투자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패를 덜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분석 중 나온 거래소와 분석 사이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링크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영상 설명을 열어 각 거래소 링크, 트레이딩뷰 사이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